21년 3회 전기 설비 파트 81번부터 가보겠습니다. 저압 옥상 전선로의 시설 기준으로 틀린 것을 물었네요.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이렇게 옥상에 가는 전선로를 얘기하는 거죠. 지름이 2.6mm 이상의 경동선, 절연전선을 쓰고요. 지지점 간의 거리는 15m, 그리고 조영제와의 이격거리는 2m라는 거죠. 2m, 케이블은 1m, 식물과는 접촉하지 않아야 되고요. 이런 조건들이 있었죠. 자, 한번 가봅시다. 전개된 장소에 위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그렇죠. 2.6mm 이상의 경동선. 맞죠? 전선은 절연전선을 사용할 것. 5개용 비닐 절연전선은 제외. 이게 사실은 늘 우리가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뭡니까? 옥상 전선로는 옥외죠. 옥외인데 5개용 비닐 전선을 못 쓴다는 거. 이것이 사실 틀린 겁니다. 요거 많이들 실수하는데요. 여기에서는 5기용 비닐 절연 전선도 쓸 수 있죠. 이게 옥외잖아요. 옥상이. 전선은 상시 부는 바람 등의 식물과 접촉하지 않도록 맞죠. 3번이 여기에서는 틀린 겁니다. 즉 답이죠. 82번 이동형 용접 전극을 사용하는 아크 용접 장치의 시설 기준으로 틀린 것을 물었네요. 자, 여기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아크 용접기는 일단 절연 변압기여야 되고요. 또 대지 전압 역시 300V 이하네요. 그리고 1차 측 전로에 용접 변압기 가까운 곳에 쉽게 개폐할 수 있는 개폐기를 시설하죠. 1차 측 전로라는 거죠. 1차 측. 그쵸? 나머지 것들은 뭐 마찬가지인데 여기에서 그래서 틀린 것. 이거 좀 어려운 유형이지만 여기 보시면 2차 측 전로에 용접 변압기에 가까운 곳에 개폐기를 다는 것이 아니죠. 1차 측입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일단 3번이 되고요. 나머지 역시 모두가 맞습니다. 요거 조금 헷갈리고 어려운 문제였는데 문제를 통해서 이거 갖다 유형으로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요. 3번이 답이죠. 83번 사용전압이 15kV 초과 25kV 이하인 특고압 가공전선로가 상호간 접근 또는 교차하는 경우 사용전선 양쪽 모두 나전선이라면 이때 이격거리는 얼마 이상이어야 되는가? 2초 이내에 전로로부터 지락이 생겼을 때 차단하는 장치가 되어 있고요. 자, 이거는 결국 25kV 이하인 특고압 가공전선로에서 15kV 초과하고요. 25kV 이하인 이격거리가 나전선인 경우는 1.5, 특고압 절연전선인 경우는 1이고요. 케이블인 경우가 0.5로 다시 줄어들게 되는 거죠. 요거 나전선 1.5, 특고압 절연전선 1, 케이블일 때가 0.5로 줄어드는 요걸 기억해서 지금 나전선이라고 그랬죠. 여기에서는 1.5가 답이 되겠네요. 양쪽이 모두 나전선이라고 했기 때문에. 84번 최대 사용전압이 1차가 22,000V고요. 2차가 6,600인 권선으로서 중성점 비접지식 전로에는 특고압 절연 내력 시험 전압은 어떻게 되겠는가? 자, 비접지 B가 등장했네요. B는 우리 기억나죠? B는 이거 포인트 여러분들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우리가 요거 외우기 전에 요거 하기로 했었죠. 7kV 이하일 경우에가 여기 1.5배였고요. 그쵸? 그리고 7kV를 초과할 때가 1.25배 이렇게 기억하고 다중접지 그래서 다중접지 그래서 다구이 그래서 0.92배 기억하기로 했죠. 그다음에 비접지 B는 125억짜리 빌딩이랑 같은 값이죠. 빌딩 갖고 있다고 그랬고 그다음에 직접 접지인 경우에는 1.1배였죠. 접지.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변압기이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해당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의 포인트 이 부분 여러분들 기억하신다면 문제로 가서 보시면 여기에 비접지이기 때문에 B가 125억짜리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1.25배를 해야 됩니다. 당연히 최고 전압을 써야 되고요. 여기에 22,000V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 계산해 보니까 계산기로 두드리면 27,500이 나오네요. 27,500이 나오죠. 2번이 답이 됩니다.
85번 가공전선로의 지지물로 볼 수 없는 거 철주, 철탑, 철근 콘크리트주, 지선은 우리 지지물을 보강하는 용도로 하는 거죠. 이건 지지물이 아니죠. 지선 아닙니다. 나머지는 다 맞죠. 86번 전멸기의 시설에서 센서 등 타임 스위치를 포함하는 그것을 시설해야 하는 곳이 어디냐. 당연히 센서 등 사람이 들어왔을 때 불이 켜져야 되는 등이죠. 아파트 현관 또는 숙박시설의 객실 앞에 이런데 설치하는데 아파트는 3분 이내, 객실은 1분 이내였죠. 객실 등의 입구 등은 1분 이내, 이런 주택 3분 이내에 수용되는 것이다. 4번이 답이죠. 87번 순시 조건 T가 0.5초 이하인 경우에서 교류 전기철도 급전 시스템에서 레일 전 이후 최대 허용 접촉 전압으로 오른 것은 그랬는데요. 이거 역시 이 표에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죠. 교류 전기철도 급전 시스템의 레일 전 이후 최대 허용 접촉 전압이죠. 시간 조건이 0.5초 이내일 때가 670V까지 그렇죠? 가능하다고 했고 0.5에서 300일 때 훅 줄어들죠. 65V, 300을 초과할 때 영구적으로는 60V 이내여야 된다 그 얘기죠. 즉 최대니까 이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0.5초일 때에는 670V 이렇게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 기억해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4번이 답이 되겠죠. 88번 전기 저장 장치 ESS 이렇게 얘기하죠. 2차 전지에 자동으로 전로로부터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해야 되는 경우로 틀린 것은 그랬네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딱 보면 과저항 딱 봐도 말이 안 되죠. 과전압 제어 장치 이상 있는 경우 온도가 급격히 상승한 경우 이런 경우는 그렇죠. 차단 장치를 달아야 되는데 외우지 않더라도 이건 딱 과정하고 말도 안 되죠. 그치? 그래서 과전압, 과전류, 제어 장치 이상 그러네요. 온도가 급격히 상승한 경우 1번이 답이죠. 주는 문제네요. 89번 뱅크 용량이 몇 킬로볼트 암페어 이상인 조상기에는 그 내부에 고장이 생긴 경우에 자동적으로 이를 전로로부터 차단하는 보호장치를 설치해야 됩니까? 조상기 얼마입니까? 15,000원 이거 기억하자고 그랬죠. 조상기는 15,000원 이상짜리일 때 내부 고장이 생긴 경우에 전로로부터 자동 차단하는 장치를 설치해야 되고요. 전력용 카패시터나 블로 리액터 이런 거에서는 역시 15,000kVA 역시 이상일 때 그때는 내부 고장, 과전류, 과전압이 생긴 경우 어떤 경우든 바로 차단해야 되고요. 500에서 15,000 미만인 경우는 내부 고장, 과전류 생겼을 때 차단하자 그 얘기죠. 여기에선 조상기 15,000원입니다. 15,000원, 15,000원. 2번이죠. 90번 전주에 있는 외등이죠. 이걸 시설할 때 공사 방법으로 틀린 것은 그랬네요. 여러분은 전주에 있는 거기로 가는 전선공사 할 때 애자 쓰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없죠. 애자가 아니고요. 합금캐, 합금캐 아니면 금캐합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고요. 금캐합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가능합니다. 애자 공사는 아니죠. 전주에 등. 91번 농사용 저압 가공전선로의 지지점 간의 거리. 자, 농사용 저압 가공전선로. 자, 살펴봅시다. 농사용은 저압만 가능하죠. 그래서 전선은 지름이 2mm, 그렇죠? 경관이 10m 이하일 때는 4스퀘어 이상이 되고요. 경관 잘 나오죠? 30m. 여기에서 지금 30m를 물은 거죠. 그리고 지표상에 3.5m 이상으로 해야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쪽 목주인 경우에 이 말구 끝부분에 요 지름이죠. 지름 9cm 이상이어야 되고 전선의 지점 거리도 30m 여기 경관 30m니까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농사용 30m입니다. 농사는 30m. 92번 특고압 가공전선로에서 발생하는 극저주파 전개라고 물었네요. 전개 지표상
1m에서 몇 킬로볼트 퍼 미터 이하여야 되는가? 이것도 굉장히 디테일한 문제라고 봐야 되는데요.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 익혀주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자, 보시면 극저주파 전자계는 지표상에서 전기 같은 경우에는 1m, 지표상 1m에서 3.5kV per 미터 이하여야 되고요. 자계는 83.3 마이크로 테슬라네요. 이하가 되도록 해야 된다. 여기에서는 지금 전개를 물은 거니까 3.5가 되는 거죠. 3.5. 자, 문제를 통해서 기억을 합시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4번이 답이 되는 거죠. 93번. 단면적이 55스퀘어인 경동 연선을 사용하는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로 장력에 견디는 형태의 비종 철근 콘크리트줄을 사용하는 경우 최대 경과는 얼마가 되겠는가? 일단 뭐 별말이 없으면 여기에서는 그쵸, 이 표준 경과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죠. 표준 경과는 얼마입니까? 150에 A종 150에 B종은 250이죠. 그리고 철탑은 600, 단주인 경우는 400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이게 좀 어려운 이유가 여기 보시면 단면적이 55스퀘어인 이 조건 때문에 이 문제는 표준 경관을 쓸 수 없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50스퀘어 이상인 경동 연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A종은 300, B종은 500 이하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선 이 예외인 경우를 적용하는 문제여서 이 문제가 사실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최대 경과는 여기는 500이 되는 거죠. 아, 이런 문제도 있구나.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답은 500이죠. 4번이죠. 4번. 94번. 저압 옥측 전선로에서 목조의 조형물에 시설할 수 있는 것을 물었네요. 여기 가만히 보시면 자, 옥측 전선로 애자 합성 수지관 공사 금속관은 목조 이외에 하는 거니까 금속관 안 된다는 얘기고요. 버스덕트 역시 목조 이외에 그쵸?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케이블 공사도 연피, 알루미늄 케이블, 무기 절연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목조 이외니까 즉 케이블 중에서도 이 연피, 알루미늄 피, 무기물 절연 MI 케이블 이런 것들은 목조에서는 쓸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애자나 합성 수중항 공산 이것들을 제외한 케이블 가능하지만 금속관, 버스덕트 이런 케이블은 안 된다 그 얘기죠. 금속관, 버스덕트 또 이런 무기절연, MI 케이블 이런 것들을 이용한 케이블은 목조에는 쓸 수 없다 그 얘기지. 합성 수주관이나 애자는 가능하죠. 3번이 답이 됩니다. 95번 시가지에 시설하는 1호 4kV 가공전선로를 도로와 1차 접근 상태로 시설하는 경우 전선과 도로와의 이격거리는 몇 메타 이상이어야 되는가 그랬네요. 일단 여기에서는 35kV 이하일 때가 3m가 되고요. 35kV를 초과할 때에는 얘를 기준으로 한 값에다가 단수 계산을 해서 여기에서 0.15를 여기에서 곱한다는 게 좀 다른 점이죠. 그러니까 조금 특이한 문제, 조금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 있죠. 자주 나오지는 않는 문제여서.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154였기 때문에 154에서부터 얘를 기준으로 하니까 35kg를 빼야죠. 그리고 10을 나눈 뒤에 얘를 올림, 즉 절상을 하는 거죠. 거기에다가 0.15를 곱하고 이게 단수 계산하는 거죠. 여기 기준이 되었던 3m까지 계산을 해서 이 부분 계산하면 되니까요. 여기는 3 플러스 이거 계산하면 여기가 154에서 35를 빼면 얼마입니까? 119가 되니까 10으로 나누면 11.9죠. 그 값을 절상 올림을 해야 되기 때문에 12가 되고 0.25를 곱하는 거죠. 이거 계산을 해보니까 계산기로 계산해보니까 4.8이 나오네요. 그렇게 되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96번 귀선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는데요. 지금 이렇게 우리 전차선이 이렇게 있을 때 전차가 이렇게 있을 때 그렇죠? 여기가 왕로 우리가 변전소 SS 이렇게 있다고 하면 얘가 갔다가 오는 길은 이제 귀로 여기 레일을 통해서 보통 오게 됐죠. 그래서 이 귀선로를 돌아오는 길을 얘기하는 거죠. 귀선로는 비절연 보호도체
매설 접지도체, 레일 이런 것들을 구성해서 단권 변압기 중성점과 공통 접지에 접속하고 비전원 보호도체 위치는 통신 유도장의 레일 전위의 상승의 경감을 고려해서 결정하고요. 사고 및 지락 시에도 충분한 허용 전류를 갖도록 하자 그 얘기죠. 그래서 귀선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러면 식으로 가설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옳지 않죠. 보통 이 레일을 가지고 귀선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죠. 레일동을 구성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나머지 것들은 방금 다뤘던 거고요. 1번이 틀린 거죠. 97번 변전소 울타리 담에 시설할 때 사용전압 345짜리에서 울타리 담의 높이와 울타리 담 등으로부터 충전부까지의 거리 합계는 몇 미터 이상인가? 이거 굉장히 자주 나오는 거죠. 하물며 숫자까지 3, 4, 5 동일하기 때문에 빨리 여기 빨리 8 2번이 일단 답이고요. 그 정도로 잘 나옵니다.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이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35 이하일 때는 전체 합계가 그렇죠? 담, 또 높이, 우리 거리까지 합계낸 것이 5m여야 되고요. 또 160 이하일 때는 6m, 또 160을 초과할 때는 단수 계산해서 0.12를 곱하는 거죠. 여기에서 지금 3, 4, 5니까 한번 해볼까요? 3, 4, 5에서 여기 160을 뺀 것을 10으로 나눈 것을 역시 절상을 해야죠. 올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값 0.12를 곱하고 거기에 지금 6m를 기준값 더해줘야 되죠. 이것을 이제 계산해보면 여기가 18.5가 나오는데 그것을 올림, 절상을 해야 되니까 얘는 6 플러스 19 곱하기 0.12가 되는 거죠. 이걸 계산해보면 빨리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 정도로 여기가 아주 많이 나오는 유형이죠. 아예 답을 기억해도 될 정도로 2번이 답입니다. 98번 큰 고장 전류가 구리 소재의 접지도체를 통해서 흐르지 않을 경우 접지도체의 최소 단면적을 얼마인가 물었네요. 접지도체 필름 시스템이 접속되지 않은 경우 아무튼 여기 큰 고장 전류가 이 접지도체를 통해서 흐르지 않는 것이 포인트죠. 큰 고장 전류가 접지도체를 통해서 흐르지 않을 경우에는 구리 같은 경우는 6 스퀘어, 철제는 50이고요. 접지도체 필름 시스템이 역시 접속되어 있는 경우 큰 고장 전류가 즉 뇌라든가 뇌전류 이런 것들이 흐를 수 있는 경우는 구리는 16으로 확대된다는 거죠. 철제는 그대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는 큰 고장 전류가 접지도체를 흐르지 않을 경우 접지도체를 통해서 흐르지 않을 경우에 접지도체의 단면적은 구리인 경우 6 스퀘어를 해줘야 되겠죠. 여기에서는 6이죠. 3번이 답이 되는 거죠. 99번 전력보안 가공통신선을 횡단보도교 위에 시설하는 경우 노면상 위치는 얼마가 되는가? 단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통신선 또는 이에 직접 접속하는 가공통신선은 제외하고요. 즉 여기 이걸 얘기하는 거죠. 지금 전력보안 가공통신선의 높이는 이 가공통신선 이 부분에서 횡단보도교 위라고 그랬죠. 횡단보도교 위에서 3m가 됩니다. 3m. 이 경우를 지금 제외한 경우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가공통신선은 일반적으로는 5가 되고요. 철도 무조건 6.5죠. 그리고 횡단보도교 위 3이 됩니다. 3이 답이 되는 거죠. 3. 그래서 1번이 답입니다. 1번. 100번. 케이블 트레이 공사에 사용할 수 없는 것을 물었네요. 역시 케이블 트레이 한번 살펴보면 여기 뭐 지하 주차장 같은 데 보면 여기에 이렇게 케이블이 이제 흘러가는 요걸 우리가 케이블 트레이라고 하죠. 그래서 사다리, 펀치형, 메시형, 바닥 밀폐형 등이 있는데요. 전선은 연피 케이블, 알루미늄 피 케이블 등 난연성 케이블을 쓰게 되고요. 안전율은 1.5 이상이죠. 그래서 연피, 알루미늄 피 이런 것들을 쓸 수 있는데 쓸 수 없는 것은 캡 타이어 케이블 요거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100번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역시 다음 강의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